알려드리는 전서희 회계사입니다. 고액자산가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딱히 상속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대비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상속세를 신고할 때 보통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이 한 10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속세라는 세금의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정부 부과제도 세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다리면 정부가 얼마야 라고 알려주는 세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부과제도 세목이기는 하지만 상속인이 먼저 신고해야 되는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해보니까 산출된 상속세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협력 의무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해서 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확정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세를 계산해 볼 건데요. 사실 상속세는 종합소득세 같은 그런 세목처럼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친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에서 조사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를 계산하려다 보면 보통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그래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로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과 채무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조회된 이제 재산이랑 채무가 있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3편에서 다루었던 어디까지 상속세를 내는 걸까 편에서 추성상속 재산이랑 의제상속 재산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나온 이제 재산가액에다가 여러 가지 공제를 반영을 해서 상속세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을 산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액이 동거가족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커질 수도 있고 보통 상속세는 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인적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더한 것과 일괄공제 5억 원 둘 중에 큰 금액에다가 배우자 공제까지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직 살아 계신 경우에만 적용이 될 거고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다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초공제나 기타 인적공제가 적다고 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둘이 더한 금액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적공제를 뜯어볼게요. 산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기타 인적공제를 계산을 할 때 동거가족 중에 자녀가 있으면 여기에는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이 되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동거가족 중에 만약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가 만 19세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를 1년마다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65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으면 한 명당 5천만 원이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있으면 기대여명 연수에다가 1년당 1,000만 원씩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기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중에서 이제 이 동거가족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게 될 수는 있으니까 최소한 5억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배우자 공제 금액이 큰데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의 이 법정 상식 한도를 고려했을 때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적공제를 많이 해주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남기신 유산으로 남겨진 동거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동거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적공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가업상속공제, 또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도 있고요. 물적공제에 대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의 영상에서 또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만약에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은 신고할 때 세금 중에 일부를 납부하고 자녀 세금은 2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방식이고요. 신고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은 총 세금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같은 경우에는 할부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10년에 걸쳐서 일정 금액을 매년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국세 중 유일하게 상속세만 물납이라고 하는 재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래 세금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물려받은 유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만 물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의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낸다는 말에 이 근원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상속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